벨 에포크, 아름다운 시절은 끝났다. 우리는 한 시대를 추억하며 벨 에포크,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부르곤 한다. 19세기 말 유럽의 낙관주의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용어는 이후 인류 역사상 몇 차례 더 적용되어 왔다. 그러나 우리는 최근 우리 스스로가 살아온 가장 찬란했던 한 시대를 벨 에포크로 호명하고 그것에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선언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. 그 시기는 바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탈냉전과 세계화의 절정기, 즉 우리가 자연스러운 번영이라 믿었던 그 20여 년의 시간이다.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? 한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야 아, 그때가 참 좋았지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직접 겪어온 가장 좋았던 시절이 막을 내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? 냉전이라는 그 거대했던 이념 대결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정말 엄청난 낙관주의에 휩싸였어요.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. 이제 남은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일뿐이다 이런 믿음이 가득했죠. 바로 이때가 우리의 벨 에포크, 즉 아름다운 시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그 세상, 그 20여 년간의 폭발적인 성장과 번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? 자, 첫 번째 이야기, 우리의 벨 에포크는 어떤 시대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벨 에포크는요,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. 원래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에 유럽이 평화와 풍요를 누렸던 그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. 이제는 1989년 냉전이 끝난 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세상이 마치 정해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쭉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대를 우리의 벨 에포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시대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이 행복한 분업체제였어요.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었죠? 자,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굴리면서 세계 경제의 둔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럼 한국이나 독일, 대만 같은 나라들이 그 기술을 받아서 반도체, 자동차, 정밀기계 같은 아주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냈죠. 그리고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어서 그 엄청난 인력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을 아주 싸게 생산해줬습니다. 이 구도 안에서는 정말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. 이 행복한 분업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보세요. 1990년대 중반에 1만 달러를 돌파했던 국민소득이 불과 20년도 채 안 돼서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한 세대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선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였죠. 삼성전자가 소니를 앞질렀고 현대차는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. 한강의 기적이 21세기에도 계속되는 것만 같았죠. 정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은 끝나고 맙니다.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은 우리가 굳게 믿었던 협력의 질서, 즉 세계화가 무너지면서 시작됐어요.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흔든 정치적 지진이었습니다. 물론 이 시대의 종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온 건 아니에요. 경고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걸 보여줬고요. 그 이후로 점점 심해진 불평등은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키웠죠. 그리고 마침내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. 이 사건은 마치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알린 사라예보의 총성처럼 우리 시대 벨 에포크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.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는 이 표 하나만 봐도 명확합니다. 아메리카 퍼스트,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 아래에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원칙들이 그냥 다 뒤집혔습니다. 세계화는 고립주의로, 자유무역은 보호무역으로, 협력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바뀌어버렸죠.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굳건한 기둥 같았던 동맹관계마저도 돈을 따지는 계약관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. 우리가 딛고 서 있던 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정치 질서라는 지진이 외부에서 우리를 흔드는 힘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 내부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더 거대한 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바로 AI라는 쓰나미죠.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발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.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인공지능은 몇몇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개념에서
모든 사람들의 현실로 들어왔죠. 그 이후의 발전 속도는 정말이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. 단순히 글자를 넘어 이미지, 음성, 영상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지식노동 영역을 무서운 속도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이 시작되는 거죠. 옛날 산업혁명이 우리 팔다리, 즉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AI 혁명은 우리의 뇌, 지식 노동을 자동화합니다. 변호사, 회계사, 개괄자, 작가,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일자리들이 위협받고 있어요. 도대체 어떤 직업이 안전한가? 이 질문에 이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게 된 겁니다. 불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.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이건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의성의 문제로 넘어가거든요.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인간다움의 경계 자체가 흐릿해지는 순간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.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, 창의적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. 이건 단순한 기술적 충격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철학적 쓰나미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거대한 충격, 즉 세계화의 종말과 AI 쓰나미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걸까요?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,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에요.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외부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의지해온 글로벌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,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AI라는 기술혁명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.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하필이면 동시에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. 이게 바로 지금이 유독 힘들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만약 지금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. 이 엄청난 역사적 전환기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걸요. 그리고 우리 불안이 유독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있어요. 그건 바로 우리가 안정적이었던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. 불과 10년, 20년 전만 해도 세상은 계속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그 기억이 있기에 지금의 상실감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. 이 인용문처럼요. 참호 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평화로웠던 과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듯이 우리도 이제 막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 세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기서 절망에 빠지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대신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하지만 방향은 있죠. 첫째, 과거에 좋았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. 둘째, 특정 기술이나 직업에 목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트는 유연성 그 자체를 길러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. 바로 연결입니다.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개인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작은 공동체입니다. 국가나 시스템이 주던 안정감이 흔들릴 때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. 네, 벨레포크는 분명히 끝났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이 이후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건 트럼프도 AI도 아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으니까요. 우리는 다음에 올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? 이러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단순히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부정을 하거나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.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.